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싶고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처럼 제가 우리 김태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드론라이더님께 여러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 채널이 이제 우리 김태혁 선생님 드론라이더 채널 보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전거로 뭐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고 계시고 찍으신 사이클링 하시는 라이딩 하시는 화면을 보면은 저도 막 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자전거를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우리 김태수 드론라이더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는 아주 작은 정보밖에 못 드리고요. 그쪽에 가면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태수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라고 하면 강의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드론라이더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제 채널까지 홍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시면은 많은 정보랑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가지고 궁금하셨던 점들 많이 해결되실 것 같으니까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네. 일단 저 화면에 보이는 정보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몸이라서 지금은 정보는 없고요. 제가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를 한 5년 정도 탔고요. 이제 제가 자전거를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할 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 자전거가 저도 40대 중반 정도 됐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 삶이 좀 힘들으시냐 그래서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나이가 돼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운동 효과를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심폐에 관련돼 있는 운동입니다. 뭐 런닝이나 요즘에 수영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저도 뭐 런닝과 수영을 했었지만 저는 지금 자전거로 인해 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 강화가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뛰어서 거리를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링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심폐 강화 능력, 심폐 존이 이렇게 다 체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 러닝도 있지만 자전거는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 멀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폐 강화에 대한 운동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누적시키고 내가 훈련량이 어떻게 변하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론라이더님 방금 말씀하신 게 인도 자전거에 있는 자전거 기준에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붙여서 모니터링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에도 있고요. 야외에서 저처럼 자전거를 야외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작은 속도계 같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전거. 그게 꽂아놓고 속도 센서, 케이들선 센서, 심박계를 차고 저희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게 누적이 되고 그쪽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했다, 휴식 시간을 가져라, 너의 심폐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정보까지 다 줍니다. 와우, 아주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한데 조금 돈이 조금 들 수는 있죠. 그런 좋은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약간적인 금전적인 드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폐에 관련돼 있는 자전거는 자전거는 굉장히 멀리 가요. 일반 운동과 다르게 한번 저희 같은 경우는 타면은 최소 뭐 60km, 많으면 200km, 300km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 심폐를 유지하는 기간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심폐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력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 직장인 분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근력 운동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저는 근력 운동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많이 하시는 게 계단 걷기나 등산 이렇게 해서 하체 쪽 근력의 운동을 하시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뭐 대퇴사두근, 종아리근 같은 운동도 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이 안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래서 뭐 햄스트링이나 둔근 같은 경우는 일반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강화가 잘 안 돼요. 일반 헬스장 가서 그런 부위에 운동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밟은 페달링에서 쓰는 근육, 그 다음에 이제 페달을 당기면서 쓰는 근육들이 예, 예. 있습니다. 온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의 전체적인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근력 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앞에 허벅지 말씀 많이 하시는 대퇴사두근 이런 쪽에 운동이 되고 평소에 운동이 잘 되지 않는 햄스트링 둔근도 이 자전거 페달링을 하면서 하체 운동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디에 근육이 얼만큼 자극이 되느냐 조금 다르지만 이 자전거로서 평소에 운동이 되지 않는 하체가 운동이 되면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굳이 어디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안 해도 하체 근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다. 제가 일단 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전문의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심폐 강화 자전거가 갖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심폐 강화 쪽에서 아주 단시간에 심폐 기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컨트롤이 되면서 무슨 뜻이냐면은 달리기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면을 꽝꽝꽝 뒤집어 충격을 주면서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수영 같은 건 접근성이 좀 있는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숨이 찹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강도 조절에 되게 자전거 내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속을 모니터링하는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컨트롤돼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심박수를 잘 유지하면서 운동 강도를 자기한테 잘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되게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은 형태로 하고 그 심폐가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타나면 그 상태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걷기라든지 달리기 하면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자전거는 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옵션을 되게 비교적 쉽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심폐 강화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게 맞고요. 근력 강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자전거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쓰시면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벅다리 근육을 키우려면은요, 우리 드론라인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배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페달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상당히 주고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면서 허벅다리 힘을 쓰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렸던 코어 근육 간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자체도 건강하게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 자체의 힘이나 배 자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허벅다리 힘만으로 자전거를 타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자전거가 허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생기시는 건데요. 오늘 김대욱 선생님은 저랑 잘 얘기하겠지만 자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배에 힘을 상당히 준 상태에서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코어 자체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심하게 아픈 단계가 아니시면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면을 딛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심폐를 강화하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자전거만이 갖는, 자전거란 스포츠가 갖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라이더님 유튜브 보니까 자전거 이거 말고도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자전거를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예, 예. 운동을 했는데 자전거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모든 것 전국 어디든 자전거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수영, 헬스 여러 클라이밍 운동을 했었는데 네. 그런 운동들은 정해진 장소에만 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도 나가서 자전거를 타봤고 예. 제주도도 몇 번 갔었고요. 예. 동해부터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국토종주나 이런 자전거길 아니면 자전거도 찾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되게 싫어하시던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이제 가는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차들이 갈 수 있는 곳에도 자전거 다 갈 수 있어요. 전용도로 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전국은 자전거로 다 가봤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그 자전거가 그 많은 장소를 갈 수도 있는데 그 장소가 또 사계절마다 달라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그 경치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매 달마다 갔을 때 바뀌는 그 경치, 예. 그 전국에 내가 그 바퀴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예. 가면서 즐겁고 눈 힐링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심폐 강화, 그리고 근력 강화,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혼자 안 타고 또 여럿이서 많이 타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팩주행 같은 것들 이렇게 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또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하는 예. 것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로드 사이클을 밖에 나가서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래 저도 40대 중반 정도 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반인데 저 같은 사람이 로드를 타려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단련이 돼야지 그렇게 그 라이딩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운동신경이 다르잖아요. 정말 제 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집에서 인도어로 훈련을 어느 정도 해서 예. 이제 사이클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제가 타는 사이클은 자전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이클은 빠른 속도로 멀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속도에 심폐가 오르고 예. 강한 근력으로 뭐 이렇게 밟아가지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예.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근력과 심폐가 받쳐준 상태에서 타야 예. 좀 더 재밌어요. 좀 더 예. 즐겁고 예. 좀 더 안전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종류랑 그 전에 이제 인도어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예, 그렇죠. 좋지. 그러니까 네. 바로 나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죠. 저도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그냥 타면 되지, 탈 줄 알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 자전거가 되게 지금 제가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좀 위험한 운동이에요. 왜냐면 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차처럼 안전한 곳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낙차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서로 이제 자전거끼리 또 사고 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저희 나라가 한 1,200분 정도가 1,200만 명이 자전거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런 예. 안전 장비,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말씀드렸던 로드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약간의 훈련이 있으면은 타시는 게 더 안전하고 즐겁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의 심폐지구력과 자세가 나오는 걸 검증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검증해서 자기 스스로 괜찮을 것 같다 싶을 때 로드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시겠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각자마다 이제 선택은 다르시겠지만, 예.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 질문은 그러면은 지금 압록감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 아이디가 주셨습니다. 엄청 어려우시더라고요. 예. 나이 든 사람도 사이클도 타도 되나요? 관절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꽝꽝 때리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충격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타서 불편한 느낌이 들면은 그 순간에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오히려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도전해봐서 괜찮으면 타셔도 괜찮고요. 오히려 걷기나 달리기보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자전거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절이 저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관절이 안 좋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타다가 이제 관절 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타는 자전거와 내가 자세랑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내한테 맞는 사이즈와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아시면 예. 관절은 거의 아프진 않습니다. 차라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젤님 질문 주셨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완경 후 살이 많이 빠졌어요. 검사상 다른 이상은 없어요. 마른 편인데 고혈압, 당뇨 전 단계라 많이 걸으니 살이 빠져서 못해요. 그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계단 운동 하루 50에서 60계단 하는데 이 운동이 괜찮을까요? 이 운동이 심폐 강화도 좋을 것 같군요. 엔젤린 같은 분이 하시기에 좋은 운동이 전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심폐가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 심폐가 올라가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계단 오르기를 멈추는 순간 다시 심폐는 다시 쉬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의 장점이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타게 되면은 시간을 좀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데 아주 빠른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인도어 같은 형태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심폐를 빠르게 올려서 그걸 지속을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산소 운동을 상당히 유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님 같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전거라는 운동을 상당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단 오르기 당연히 좋으신 운동인데 이거를 심폐가 올라간 상태를 지속해야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 계단 오르기로는 그걸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제가 심폐 강화를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천년대로님께서는 허리 디스크 심한데 자전거 타도 되는지요? 자전거의 기본 자세를 취해봐서 방사통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기본 자세가 뭔지를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할 테니까 그 기본 자세를 취해봐서 방사통이 그러니까 통증이 강해지는 게 없으시다면은 괜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아무 상식 없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 기본 자세를 제대로 지키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렇죠. 자전거가 기구를 쓰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수영이나 런닝처럼 내 몸만 쓰는 게 아니라 기구와 같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기구와 나를 맞춰야 돼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자전거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밖에 나와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안장 높이조차도 맞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타시면은 운동은 되겠지만 내 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릎이나 허리가 망가지면서 타시는 거거든요. 기구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 나를 맞추는 게 나의 그 기구를 어떻게 맞춰서 운동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전거는. 그렇게 하셔야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제가 그리고 수파리님께서 준비해 남성 전립선에 안 좋다는 게 맞나요? 물어보셨는데 그게 안장에 앉는 자세랑 관련이 있으셔서요. 안장에 앉는 자세가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게 되면 전립선에 떨어지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것도 자세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엔젤님께서 실내 자전거 살이 많이 빠진 저런 체중 감량이 많이 안 되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가 오히려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폐를 올려서 몇 시간을 할지 이게 더하기 빼기처럼 그러니까 자기 운동량을 계산하기 가장 좋은 운동이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거여서 그거를 정교하게 엔젤님들 정교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인도 자전거라든지 뭐 헬스 자전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해서 유산소 운동량을 측정하시면서 하시면은 살이 빠지는 효과 조차도 좀 제어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질문 그만 받고 우리 오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자전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일반 밖에서 타는 자전거도 미니벨로, MTB, 로드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타시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인도어를 자전거로 많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집에 보시면 이제 헬스 자전거는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빨래거리로 사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당근 날에 파셨거나 네. 아직까지 집에 어디 구석에 창고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 자전거도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거쳐가셨을 그런 헬스 자전거가 있을 거고. 근데 이 헬스 자전거를 많이 안 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타는 것과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좀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강도 조절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제가 이제 나중에 좀 강조할 자전거를 탈 자세, 안장 높이나 뭐 골반을 놓기 위한 그 길이 그리고 그 핸들바의 넓이 같은 경우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타도 몸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헬스 자전거들은. 그러다 보니 오래 못 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저가의 헬스 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TV에 보면서 타다고 하는데 그거 하루 이틀이지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그런 헬스 자전거 위에 이제 스피닝 자전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닝 자전거인데 이제 스마트 자전거처럼 많이 나와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그런 스피닝 자전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피닝 자전거는 앞에 휠에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그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안장 높이랑 핸들바의 결이랑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폭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내 키가 크든 작든 웬만하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밖에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축이 있기 때문에 휑휑 소리가 나면서 진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액정에서 아까 제가 사이클링 컴퓨터 같은 거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가 훈련하고 있는 속도도 눈에 보이고 조금 좋은 것들은 이제 거리를 달리고 있는 듯한 이런 영상도 나오거든요. 예, 예. 타면서 그리고 예. 남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자전거를 타는 게 밖에서 실제로 타는 것처럼 즐거워요. 남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경쟁이 되는 거죠? 이제 화면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같이 예. 타고 있으면 예, 그래서 예. 앞에 저 사람이 나 저 사람은 이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내 심폐를 넘어가게 더 운동을 한번 타고 그런 거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 스피닝 자전거가 있고 이제 인도의 마지막은 저희 같이 이제 MTB나 로드를 좀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내 자전거를 스마트 로라라고 하는 장치에 연결해서 예, 예. 그또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건 전 세계 분들이랑 같이 타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전 세계 분들이 들어오는 사이트에서 내가 원래 타던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에 내 몸에는 별로 고통이 없겠죠. 통증이 예, 없겠죠. 예, 예. 거기서 타시면 그 스마트 로라 같은 경우는 오르막으로 영상에서 오르막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르막에 맞게 로라에 힘이 들어가요. 실제로 밖에서 예. 타던 것처럼 최대한 일종의 시뮬레이터에 가깝네요. 거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좋은 것들은 자전거도 올라가요. 경사도에 따라서 예, 올라가고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 세계 분들이랑 또 같이 타요. 그러면 이제 전 나라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타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는 같은 분들이랑 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팩주행도 가능하고 예, 예. 서로 경쟁도 가능하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속도, 심박, 케이던스, 뭐 예. 파워 이런 게 다 체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훨씬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처음에 내가 사이클을 해보고 싶은데 당장 로드에 나가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인도에서 그냥 헬스 자전거보다 좀 가까운 스피닝 자전거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오히려 내가 좀 연습을 해봐서 내가 뭐 몇십 킬로 정도를 안정적으로 내가 탈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다음에 실제 로드용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헬스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많은 분들이 몸 머물고 당근 나라로 다시 보내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기능이 있는 스피닝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선전 많이 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자전거를 접해봤을 때 나는 여기 적성이 맞다. 자전거 예. 재밌네? 예, 예. 그러시면 이제 야외로 나가서 타시는 게 예. 훨씬 재밌습니다. 예. 되게 좋은 점. 저도 갑자기 막 검색해보고 싶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높낮이 조절이 아니고 몸에 맞추기 어렵다는 게 실은 되게 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몸의 자세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자전거를 좀 타실 생각이 있으면은 좀 저런 식으로 잘 맞춰갈 수 있는 스피닝 자전거를 인도어로 자전거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도 자전거도 자전거를 타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안장 높이거든요. 예, 예. 안장 높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장 높이 그리고 내가 손으로 잡는 그 안장과 핸들바의 거리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선생님이 많이 조언해 주실 골반의 위치 예. 자전거를 타면 허리에 안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요. 그게 이제 골반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거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선택을 하실 때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에 맞게 사이즈가 자전거별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인도어로 쓰시거나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페달과 안장까지의 높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했던 무릎에 대한 그런 예. 질문하셨던 것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안장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무릎도 아프고요. 무릎이 앞쪽이 아프거나 장경인데 무릎 뒤쪽이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의 유연성마다 좀 다르겠지만 안장의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뒤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안장 높이가 제일 맞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장과 내가 팔을 뻗어서 상체를 지지할 수 있는 안장 핸들바와의 길이 예.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손목만의 통증이 아니라 지금 오늘 포커스를 말할 허리 쪽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네요. 이 내용은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즐기시는 인도어 자전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통증 없이 오래 즐겁게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안장 높이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왜냐면 안장도 앞 뒤로 움직이고 높낮이도 움직이기 때문에 파고들면 굉장히 복잡한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페달이 가장 아래쪽에 왔을 때, 제가 안장에 앉고 페달이 가장 아래쪽에 왔을 때 무릎의 각도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돼야 돼요. 이게 쫙 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쫙 펴져가지고 뒤꿈치가 들리게 이렇게 페달링을 하시는 분들 보면 무릎 뒤쪽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셔요. 그리고 무릎이 너무 많이 굽혀지면 앞에 무릎에 또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페달이 맨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리를 폈을 때 10에서 15도 정도가 되셔야 페달링을 하시면서 무릎이나 무릎 뒤쪽, 옆쪽, 앞쪽에 통증을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바의 길이는 내 골반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핸들바와 안장과의 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그 무릎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안장 높이가 낮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냐, 저도 자전거 타봤으니까요. 그 페달을 세게 밟고 싶잖아요. 세게 밟으려면, 앞쪽에서 세게 밟으면 무릎이 굽혀져야지 힘을 세게 줄 수 있으니까 자꾸 안장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가 드론라이더가 설명을 하시지만 페달링의 메커니즘에서는 그것만 쓰면 오히려 페달링이 충분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너무 굽히는 힘만 굽혀서 대퇴사두근만 쓴다고 자전거에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드론라이더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리 전체 근육을 고르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최고의 안정적인 자전거 사이클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무릎 펴지는 거는,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 무릎에 힘을 못 줍니다. 무릎이 약간은 굽혀져야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쫙 펴진 상태에서 앞뒤로 보내려고 하면 잘 안 가집니다. 약간은 굽혀져야지 어떤 파워로 밀고 돌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면은 다리에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굽혀지면은 무릎에 압력이 증가해서 무릎에 쓸데없이 관절염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핸들 안장 앞뒤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골반 무너지지 않는,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척추가 좀 이따 말씀드린 요추 전만이 유지된 상태에서 핸들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추 전만이 유지가, 허리가 안으로 쏙 들어온 상태에서 핸들에 손을 딱 댔을 때 핸들이 닿을 정도가 높이가 돼야지, 요추 전반을 무너뜨리고 나서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하게 되면 허리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고, 허리 압력이 증가된 상태에서 하체를 막 써가지고 척추를 비트는 힘을 주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키고, 오히려 내가 골반 근육을, 코어를 단련해서 바른 자세를 훈련하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자전거를 타면 그렇게 타실 수가 있는데, 자세를 아예 깨트리고 탄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면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은 가장 표준적으로 가장 주로 해야 되는 자세는 요추 전만을 유지하고 안장 위에 앉고, 그 상태에서 몸을 한 20-30도 굽혔을 때 팔이 안정적으로 핸들에 닿을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기본 자세를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미리 했나요? 네, 아닙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여러분들이 인도어를 타던 맞아요. 사이클을 하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키면서 하면은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하게 되면은 허리를 망치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전거는 결코 허리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정확하게 지켜서 타면 오히려 복부의 심부 근육, 복횡근이나 골반 밑에 근육이나 횡격막들을 오히려 빠르게 강화해서 허리의 균형 감각, 고유 감각을 오히려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전거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들어오셨는데.
가을이다님 54세 여성입니다. 갱년기라 그런지 얼마 전부터 무릎이 아프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소파에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더라고요. 걷기나 실내 자전거 괜찮을까요?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아프신 분이 바로 뭐랑 관련이 아까 자전거 할 때 안장 높이가 낮은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90도 이상 꺾여가지고 무릎에 누른 힘이 커지는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무릎이 90도 이상 꺾였을 때에 닿는 부위에 연골이 닳아있을 가능성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자전거 타실 때 안장 높이에 신경을 써서 무릎이 안장이 너무 낮게 되면은 자전거를 탈 때 이거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비슷한 종류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장 높이에 신경을 쓰시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안장 높이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잘 모르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전거를 섰을 때 자전거를 기울일 때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자전거가 똑바로 서 있는데 발이 닿으면 안장이 낮은 거예요. 약간 자전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리가 닿아야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안장의 높이거든요. 하시고하시. 네, 지금 진행을 일단 하고 질문이 답답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범을 보여달라고요. 시범 영상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조금 제가 이따 영상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들 생기셔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전거 사이즈와 내 몸에 그 자전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허리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허리 통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골반이 꺾여 있는 상태나 아니면 약간 불안전한 골반의 상태에서 너무 그 자세 동안 오랫동안 타니까 자전거는 내가 말씀드린 건 짧게 안 타고 길게 타니까 그런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손목 통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의 무게가 핸들바에 많이 쏠리면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손목 통증이 발생되는 수, 그리고 목 통증, 이제 좀 무거운 헬멧을 쓰시면 머리 위에 무거운 헬멧 쓰시면 이제 목에 약간의 하중이 걸리겠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 때문에 척추와 경추가 또 아프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전거 타면서 가장 많은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대부분이 안장 높이입니다. 안장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아픕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리의 근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다리 통증이나 이제 너무 열심히 타셔가지고 이제 저혈당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경우 뭐 그런 통증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자전거의 통증은 자전거에 대한 사이즈와 어떻게 내가 타야 되는 방법과 자세를 모르시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자세를 바로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저도 자전거를 타면 바로 로드로 나가고 싶지 않은 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운동을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은 자세 유지가 안 되면 운동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그 그룹 라이딩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남한테 민폐 끼칠까봐 자세가 깨졌는데 타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허리도 아파지고, 그리고 과도하게, 그러니까 요초 전만에 잘 유지돼서 손목에 적절한 힘을 주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지치면은 요초 전만에 잘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손으로 핸들을 세게 누르고 허리가 말리고, 그리고 막 몸이 막 비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가 아파지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뭐 자세 유지가 잘 되는 만큼만 자전거를 타시면은 특별히 통증은 걱정하지 않고 저는 자전거를 잘 즐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게 내 몸에 바른 자세인지를 처음에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뭐 심지어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을 이겨야 되고 저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신경 안 쓰고 하다가 한번 크게 뛰고 나서 자세를 교정을 하고 내가 어떤 자세가 맞는지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놔야 되니까 좋은 강의 주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자세가 내 몸에 맞는 자세인지를 초반에 정하고 타시는 게 즐겁게 운동하시는 길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장통을 빼먹었는데요. 안장통은 자전거를 이제 처음에 타시면 기본적으로 생겨요. 왜냐면 체중이 그 안장에 다 쏠리기 때문에 생기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전거 의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장통을 해소하기 위한 또 안장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안장통은 조금씩은 다들 생기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생기는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보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안장에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안장에 제 엉덩이가 딱 안 올라가 있는 상태. 아까 선생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발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같이 좀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케이던스 1분에 막 90회전 이렇게 100회전 막 예. 하고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장에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허리랑 이런 골반의 통증이 계속 이제 하중이 걸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골반이나 자골 엉치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올라가지 않다. 지금 안장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대칭 운동이거든요, 자전거는. 그래서 거의 50대 50으로 딱 무게가 올라가 있어야 또 페달링을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내 몸에 받는 하중도 똑같이 분산이 돼서 덜 아플 텐데, 정확하게 안장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삐딱하게 계속 페달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저 안장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배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기본이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배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페달링을 배로 숨을 헉헉헉 쉬면서 페달링을 열심히 하면 허리가 안 아파질래? 안 아파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비틀리는 힘을 자꾸 받기 때문에 배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페달링을 돌리셔야지 허리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허벅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근 운동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 자전거를 타시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복근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코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예. 뭐 플랭크나 이런 코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코어가 버텨야 몸에 페달링 할 때 힘을 다 버텨준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도 복근 운동이나 코어 운동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탈 때도 어느 정도 복직근 이런 데 힘을 주고 저희가 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안장 위에 엉덩이가 올라가 있는데도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골반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허리를 굽어서 타는 경우, 이게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핸들바가 멀어서 그래요. 멀리 가 있는 핸들바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코어 힘이 약해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데, 발에서는 엄청난 힘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데 코어 힘이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발생되고 진동이 발생되면서도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이제 이런 모든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사이즈와 제대로 되지 않은 자세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은, 자전거 핸들 위에 자전거 안장 위에 충분히 제대로 된 라이더님께서 지적해준 그 위치에 앉은 상태에서 요추 전만은 다 만드셔야 됩니다. 요추는 확실히 전만을 만드시고, 그렇게 안장에 앉고 요추 전만을 만드서 약간 기울어집니다. 한 20-30도 정도 내외 기울어진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핸들바가 오는 위치 정도, 그 정도로 맞추시고 자전거 라이딩하는 내내 일반적으로는 그 자세를 잘 유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자세가 유지가 안 되는 순간 허리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 자세가 잘 유지되면서 라이딩을 하시면은 그건 허리 강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흉추에서 꺾이는 거지 허리에서 꺾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흉추와 요추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숙여야 되는 거지, 그걸 요추에서 말아버리게 되면은 허리에 힘이 확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탈 때 앞으로 그러니까 핸들 잡으려면 숙여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숙일 때 하부 요추, 아래 요추에서 숙이는 게 아니라 요추와 흉추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부터 숙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지 그게 안정적인 자세고, 그 자세가 되도록 핸들의 위치를 잡으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자전거에 익숙하기 전까지 이 자세를 먼저 숙달하시고 나서 다른 자전거의 여러 자세들도 좀
배우시고 숙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후에 영상을 좀 제대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골반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자세로 뭐 2시간, 3시간을 타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자세를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안장 위치에서 엉덩이를 좀씩 움직여요. 예. 받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세를 바꾸거나 페달링 하는 근육도 이제 근전화를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페달링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원천적으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 허리 몸에 너무 통증이 많으신 분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예. 그럼 내 자전거와 몸을 갔을 때 이 기기를 써가지고 제대로 된 자세를 타고 계신지 자전거의 파츠들이 내 몸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자전거 피팅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도 그 분들이 프로니까 아마 많이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 그리고 타고 온 후에 뭉쳐있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그리고 내가 코어가 약해서 페달링을 할 때 몸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코어 운동을 위해서 이제 복근을 강화를 시키시면 아마 허리 통증에는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아시아 챔피언까지 하셨던 하게 분 되면은 일단 어깨가 다 올라와 있죠. 영상을 네, 보여드릴 어깨가 올라와 건데. 있죠. 요걸 내리셔. 자, 요렇게 타게 되면은 일단 어깨가 다 올라와 있죠. 네, 어깨가 올라와 있죠. 요걸 내리셔야 돼요. 요걸 내리려면은 일단 이게 올라와 있으면은 첫 번째 부작용 손이 저립니다. 네, 손이 저려요. 그리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파요. 맞아요. 네, 허리가 아파요. 자, 그러면 코어 힘을 못 써서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깨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어깨만 내리면 되게 불편하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골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지금 오리궁뎅이처럼 되어 있는 이 자세를 반대로 가볼게요. 이게 아니라 상체는 가만히 있고요. 상체는 가만히 있고 골반만 배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느껴지세요? 네. 보통 자전거 타면은 배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자전거 타면 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어가느냐? 제대로 앉아서 타는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자세로 타는 게 아니니까. 자, 기본 자세는 골반이 안장에 딱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누워 계세요. 안장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눌려서 타니까. 영상은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왼쪽에 잘못된 자세를 보시면 대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허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많이 타신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타시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 되는 거고, 예, 예. 지금 이제 영상에서 설명해 주시는 육정 코치님 말씀은 그러니까 허리를 굽는 게 아니고 골반은 서 있는 상태에서 타야지 허리 통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타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이 계속 발생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골반을 세우는, 안장에 내 자골을 정확하게 올려서 골반을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자전거를 탈 때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바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조언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통 안장이 거의 그러니까 손을 놔도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각도라고 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 자세, 그러니까 안장 자체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워서 앉아도 약간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네네. 거기서 약간만 더 기울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이 핸들 쪽으로 가는 정도로만 해서 그 핸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드론라이너들이 아까도 저랑 말씀 나눴는데 가슴을 피고 핸들을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가슴 열어야 돼요. 예, 가슴을 열고 핸들을 잡으면 핸들이 더 가까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저도 우리 드론라이더 만나기 전에는 저 잘못된 자세가 제 머릿속에 있는 자전거 타는 자세였어요. 네네. 근데 표준 자세랑 저 잘못된 자세는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결국 가슴이 저기서 가슴이 열리는 느낌까지 있으시려면 핸들이 꽤 많이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표준 자세를 연습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변형된 다른 자세들은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페달링에 코어가 견딜 수 있는 걸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페달링에 코어 근육이 못 건드리고 흔들흔들 하면은요,
그 무슨 자세를 해도 자꾸 아프고 실력이 안 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숙달이 되시고 나서 기본 자세를 어느 정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더 파워풀한 라이딩을 위한 다른 자세들을 조금씩 하시고 통증 한 자세에 계속 있어서 생긴 통증들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를 그 다음에 익히셔도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맞죠. 기본적으로 댁에서 일단 뭐 인도로 자전거 타시거나 할 때는 저 표준 자세로 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면서 라이딩하는 시간 동안 저 표준 자세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잘 유지가 되면 그 시간 안전하게 타시는 거고요. 타다 보면 힘들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좀 부담이 되고 부상 위험이 있게 타신다. 그런 식으로 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사 타시는 분보다 인도 훈련하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인도 훈련에 관련된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장 높이, 인도에서 안장 높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저 표준 자세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인도 훈련할 때 통증도 없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모델이 저라가지고. 근데 로드랑 생활 자전거는 자세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준 자세는 로드도 마찬가지로 저 자세를 하시는 거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빠른 속도랑 코어가 버텨주면 또 다른 자세,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세로 뭐 드롭바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세를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자전거는 페달링을 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전거로 운동을 하면서 페달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헬스 자전거나 아니면은 일반 생활 자전거를 타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밟는 페달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길 수가 없습니다. 왜? 페달링과 슈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의 밟는 페달링을 100% 하시는데 저희처럼 이제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은 클릭 슈즈 같은 걸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발과 페달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럼 페달과 붙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밟는 거 80, 당기는 거 20 정도로 페달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당기는 페달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둔근이나 햄스트링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밟는 근육만이 아니라 당기는 페달링을 하면서 햄스트링이랑 둔근도 운동이 된다는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자전거를 페달링을 해주시지 올바른 자세로 해야지 근육이 전체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운동했을 때 한두 가지 근육만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한두 가지 근육만 필요가 오면은 시간이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능력도 좀 적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적인 자세로 저런 근육들을 다 쓸 수 있는 자세로 페달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운동했어도 보다 더 높은 효과, 건강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빠르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효율적인 페달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냥 세게 누르는 힘만 느끼고 싶어서 하시면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자전거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오래 즐겁게 즐기시려면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뭐 인도의 자전거를 거치지 않고 야외 바로 가 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야외 가서 타시게 되면 인도 자전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단점이 좀 위험하다.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에서 타다 보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혹시나 야외에 바로 타셔도 됩니다. 바로 타실 거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헬멧은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99%는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몸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상체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상을 입기 때문에 꼭 헬멧은 쓰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만이 아니라 특히 저도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네. 컸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린 애기들이 헬멧 없이 정말 겁 없이 또 애기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운전할 때도 보고 자전거 탈 때도 걸어갈 때도 보는데 부모님들이 진짜 그 작은 애기들을 싫어하겠지만 헬멧은 저는 꼭 씌웠으면 좋겠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우리 마지막에 우리 드론나이더님께서 당부 말씀 주셨지만 언제나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렇죠. 안전하고 즐겁게 오래 우리가 프로 스포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즐겁게 오래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 충분히 코어 근육 강화를 하고 허리를 오히려 좋아지게 하는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느냐가 만큼이나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 드론라이더님 어제 유코치님이랑 하신 그 영상 같은 경우도 드론라이더님 채널에 가면은 전체 풀버전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좀 전문적인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엑기스만 저랑 드론라이더님이 여기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랑 첫 방송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선생님 빨리 자전거를 태우는 게 이제 저희 목표로. 네, 선생님 자전거 태우셔서 이제 선생님과 저기 북토동주도 가고 100km, 200km 타면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은 선생님이 진짜 내가 직접 해보니 자전거가 너무 좋더라. 여러분 무조건 타세요. 살도 빠졌다 뭐 그런. 몸도 잘생겨지고 건강해지고 뭐 그걸로 예.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마음이 막 갑자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싶네요, 선생님. 예. 토요일 낮 시간 여러분 많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웠고요. 네. 여러분 모두 자전거 생활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기시간 감사했고요. 우리 클로징 멘트 해주시죠. 자전거는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나 자전거 타시다 저 보이시면 꼭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